시니어 여러분, 지갑이나 가방에 체크카드를 넣고 다니신다면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요즘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는 새로운 사기 수법 하나가 있습니다. 고스트 탭이라는 이 수법은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범죄자들이 보기엔 어르신들이 카드를 손에 닿기 쉬운 위치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 3초면 충분합니다. 몸을 건드리지 않아도 순식간에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법률 전문가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고스트 탭이라는 사기 수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왜 은행이 자동으로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법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 가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아이템도 소개해드릴 건데, 이것만 있으면 이 사기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가격도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게 댓글도 남겨주세요. 혹시 체크카드로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부 고스트 탭이라는 사기 수법 눈앞에서 벌어지는 침묵의 도둑질. 제가 법조계에서 일한 지난 수십 년 중 이토록 소름 끼치는 수법은 드물었습니다. 겉으론 일상 속 편리함을 가장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사람들의 지갑 속을 조용히 털어가는 새로운 사기, 바로 고스트 탭입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고 사용하는 결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카드 사기라 하면 누군가가 지갑을 훔치거나 불법 복제기로 ATM에서 정보를 빼내거나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 탭은 다릅니다.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갑 안에 있든 핸드백 속에 있든 외투 안주머니에 있든 그대로 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것도 단 3초면 충분합니다. 조용하게 아무 흔적도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 때문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체크카드나 교통카드에는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비밀번호 없이도 결제가 이루어지죠. 빠르고 편리한 만큼 사기범들에게도 문이 열린 셈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동네 보건소 민원 창구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고 있습니다. 뒤에 선 남자가 조금씩 다가오며 다소 초조한 기색을 보입니다. 평범한 모습이라 별 생각 없이 무시하죠. 그런데 그의 외투 안쪽에는 작은 무선 결제, 단말기가 숨어 있습니다. 카드가 들어있는 핸드백 겉면에 단말기가 가까워지는 순간 아무런 소리도 진동도 없이 5만 원 결제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민원서를 작성하고 자리를 뜹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전문 사기꾼들은 주로 지하철이나 대형마트, 전통시장, 주민센터 행사장처럼 사람이 붐비고 방심하기 쉬운 공간을 골라 움직입니다. 아침엔 3만 원, 오후엔 다시 6만 원 결제. 카드사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이 눈치채기 어려운 10만 원 이하로 조절해가며 반복합니다. 결국 당신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며칠 후입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든 걸 확인하고 나서야 기억에 없는 결제 내역이 여러 찍혀 있음을 알아차리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카드가 분실된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도용당한 흔적도 없으며 단말기에 오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처음엔 자신이 깜빡하고 결제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야말로 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순간입니다. 2부, 왜 어르신들이 이 사기의 주된 대상이 되는가? 사기범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은 고스트탭 범죄의 가장 이상적인 표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년 사이에 실제로 어르신을 겨냥한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어르신들이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을 더 조심히 다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이유는 기회 습관인식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는 접근 용이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갑이나 장지갑을 휴대할 때 무심코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으로 들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장바구니 위에 지갑을 올려놓는다든지 민원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잠시 옆에 내려놓는다든지 병원 대기실에서 옆자리 의자에 핸드백을 두는 경우도 흔하죠. 이처럼 잠깐 방심한 틈을 타 단말기를 소지한 사기범이 조용히 다가와 비접촉 결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술에 대한 익숙함의 차이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 기능이 항상 켜져 있고 외부 접촉만으로도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직접 카드 건네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된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고스트탭은 카드가 끊임없이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는 점을 노립니다. 제가 실제로 다룬 사례 중엔 사기범들이 경로당 평일 오전 대형마트, 동네 복지관, 보건소 민원실처럼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공간을 집중적으로 탐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일반 시민처럼 행세하거나 심지어 가짜 명찰을 목에 걸고 공무원처럼 보이게 위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에선 대부분 사람들이 경계심을 내려놓고 게시판을 읽거나 거스름돈을 정리하거나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있기 마련이죠.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셋째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사기범들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뱅킹 앱에 익숙하지 않거나 소액 결제 내역을 바로바로 확인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기범 입장에선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노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한 어르신이 한 달 후에 통장 정리를 하다가 수십만 원이 빠져나간 걸 발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본인이 실수했나 하고 혼자 자책하셨죠. 이 사기 수법이 진짜 잔인한 건 바로 신뢰와 일상의 흐름을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일상처럼 보이지만 이미 누군가는 당신 곁에 다가와 결제를 몰래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3부. 법은 내 편일까? 은행이 보상을 거부하는 뜻밖의 이유들. 이제 제 본업 법조인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은 사기를 당하면 은행이 당연히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결제가 나갔는데 그건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를 지켜주는 장치로 보입니다. 불법 결제나 승인하지 않은 거래는 보호 대상이라는 말도 많고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도 그렇게 안내받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서상 보장과 실제 보상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고스트탭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기는 카드가 실제로 도난당하지 않습니다. 외부 해킹도 아닙니다. 카드의 칩과 안테나가 본래 설계된 기능 그대로 작동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결제 요청이 들어왔고 고객님의 카드가 정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류도 없었고 거절 신호도 없었으며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작동하는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정상 결제입니다. 이런 논리가 통할 때 피해자인 우리는 스스로 결제한 것처럼 간주되어 버립니다. 은행이 보상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순간 책임의 무게가 온전히 피해자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제가 직접 처리한 사례 중에는 은행 측이 가족이나 지인이 몰래 쓴 것이 아니냐며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보상을 미뤘던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 입증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이 없거나 함께 있었던 지인이 기억을 못한다면 피해 사실 자체가 흐릿해지죠. 사기범들이 일부러 3만 원, 5만 원 많아야 9만 원 정도의 소액만 반복적으로 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인식하기도 어렵고 은행이 적극적으로 조사할 이유도 약해지니까요. 여기에 시간 문제까지 겹칩니다. 많은 은행은 피해 발생 후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만 보상 절차가 적용된다. 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한두 주 후 통장을 정리하다가 그제야 알아차리시죠. 그 순간엔 이미 보상 기준에서 벗어난 뒤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직접 은행에 전화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사와 수차례 통화하고 때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절차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매우 지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겐 이 과정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사기범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예방이 전부입니다. 한번 돈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돈을 되찾는 일은 단순한 문제 그 이상입니다. 신경 쓰이고 분노가 치밀고 지쳐버리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4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기 예방법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은밀한 사기라면 막을 방법이 과연 있을까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스트탭은 가장 예방이 쉬운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조건은 단 2가지입니다. 첫째, 카드의 비접촉 결제 기능이 항상 켜져 있을 것. 둘째, 지갑이나 카드를 사기범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가지고 다닐 것. 이 둘 중 단 하나만 차단해도 당신은 사기범 입장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건 물리적 차단입니다. 요즘 다이소나 문구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지퍼형 카드 지갑 또는 차폐 기능이 있는 카드 홀더를 사용해보세요. 가격은 5,000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지갑은 카드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를 막아줘서 사기범이 단말기를 가까이 댄다 해도 카드가 작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주의할 점은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 비접촉 기능이 있는 모든 카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갑 속 일부 카드만 보호하면 나머지 카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예 비접촉 결제 기능을 끄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능이 편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에게 있어 편리함보다 중요한 건 안전함입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요즘은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설정하면 그 이후부터는 반드시 단말기에 카드를 꽂고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결제가 됩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고스트탭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카드의 보관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카드 지갑을 외투 바깥 주머니에 넣거나 핸드백 겉주머니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이런 위치는 사기범이 몸을 부딪히듯 가까이 다가와 단말기를 갖다 대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카드나 지갑을 가방 안쪽 지퍼 포켓 또는 몸 안쪽에 가까운 주머니에 넣어 보세요. 또한 지하철이나 시장처럼 사람이 밀집되는 장소에선 한 손으로 꼭 쥐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범은 눈에 띄지 않는 빠른 움직임을 선호합니다. 그들이 지갑을 찾기 어렵고 접근하려면 몸을 비틀어야 하는 상황이면 대부분 바로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좌를 매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번거롭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인터넷 뱅킹 앱을 켜고 오늘 찍힌 거래 내역을 한번 훑어보는데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15,000원, 30,000원, 50,000원 같은 그럴듯한 금액이 찍혀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카드사에서 사기 의심으로 자동 감지되는 기준은 보통 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하 금액은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위 방법을 실천한 이후로 한 달에 여러 번씩 피해를 입던 분이 1년 넘게 단 한 건의 의심 결제도 없었다고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미 당하고 난 뒤에는 시간도 마음도 에너지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부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 조심한다고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기는 어느 순간 빈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빠르게 대처하면 잃은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범죄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피해 직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행동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은행에 즉시 연락하세요. 카드 뒷면을 보시면 도난, 분실 신고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즉시 전화하세요. 연결되면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비접촉 결제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카드 정지와 결제 취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래 취소 접수 번호를 요청해 적어두세요. 이 번호는 이후 상담이나 민원에서 당신이 먼저 신고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서면 확인 자료를 꼭 요청하세요. 단순히 전화로만 신고하면 기록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메일이나 우편으로 사기 거래 신고 접수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그 안에는 신고 날짜, 거래 금액, 거래 시각, 카드 번호, 일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은행이 신고가 늦었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때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3단계 경찰서에 정식 신고하세요. 이 정도 금액인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망설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모든 소액 범죄를 수사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의 신고서가 공식 기록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인터넷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에서도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다음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이상 거래를 처음 발견한 시점, 주변에 수상한 인물이 있었는지 여부, 이 신고 기록은 나중에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매우 유용합니다. 4단계 모든 기록을 꼼꼼히 남기세요. 통장 거래 내역 캡처, 통화한 은행 직원 이름과 시간 메모, 받은 이메일 팩스 문자, 모두 저장.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에서 가장 빠르게 환불을 받은 분들은 한결같이 기록을 잘 남긴 분들이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문서와 기록이 당신의 입장을 대신 말해줍니다. 5단계 은행이 거절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간혹 은행이 보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물러서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엔 금융감독원 소비자민원센터 1332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세요. 이 기관은 은행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시 은행에 재조사나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카드를 교체하고 비접촉 결제 기능을 끄고 차단 지갑을 준비하세요. 고스트탭은 당신이 방심할 순간을 노립니다. 하지만 한 번 당하고 나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 단단해집니다. 준비된 사람은 더 이상 쉬운 표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